그분은 유독 이상하게 방제가 안 돼서 그분이 농사 경력도 있으신데 거의 폐농 수준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 콜라TV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영농하시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작물 생산함에 있어 가지고 수질 pH를 조정하고 수질 pH를 조정하지 않고 방제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물은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갈반병이라든지 탄저병, 응애 이런 것들이 왜 동일한 약재를 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잡히지 않는가? 나는 왜 해마다 홍도 탄저병이 심하고 견무리 썩은병 발생이 심하고 특히 지금 이 순간 또 왜 나는 응애가 잘 잡히지 않는가? 동일한 약재를 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런 병해충에 약한가? 양양도 충분히 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해마다 탄저병이 많은가? 복수와 수나방 피해가 많은가? 진딧물이 왜 잘 죽지 않는가? 응애가 왜 잡히지 않는가? 중요한 핵심은 수질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즉 레바트에 사용하는 수질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농약과 가장 적합한 pH를 조정해가지고 약재 방제를 하셔야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수질 pH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착과한 거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 응애는 어떻습니까? 응애. 고온기 접어드는데. 응애를 놓쳤어요. 그래서 어저께 인식표를 한번 쳤습니다. 아, 어제? 예. 아하.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많이 번질 줄 몰랐어요.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100배 시킨 거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온 다습하고 장마철에 이게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예. 습하다 보니까 응애가 갑자기 발생돼가지고 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중강보다 상봉배 상단부 쪽에? 예. 아. 미처 다른 밭에 홍로를 제작하다 미처 못 봐가지고 갔다 오니까 위에가 무겁더라고요. 그러지 가까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응애 피해 예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응애 피해가 살짝 입은데 엽록소가 일부 탈색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 잎 뒷면 탈색이 많이 됐고 아직까지는 위험 단계는 아니고 지금이라도 빨리 방지하셨네. 잘하셨네, 이시피오. 참 그 수질 pH 지금 해보셨는가요? 저기 7.4가 주정이고 어떤 데는 7.6까지 나와가지고 아, 그래서 이게 pH 할 때 그전에는 목적을 7.2일 때는 500일 적고 쳤는데 예, 응애가 좀 안 잡혀가지고 예, 그 작년에는 응애를 딱 두 번 쳤거든요. 예, 예. 인슈페하고 마지막에는 어쩐지 기가 나는데 예. 그때는 목적을 1.2를 돌렸어요. 아, 그러니까 응애 방지가 잘 됐는데 아. 특히 응애 방지할 때는 목적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질 그 pH를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과콜라에서 그 5.5에서 6.8 범위, 적어도 6.5 범위까지 들어와줘야 약효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 물론 양양도 중요하고 약재 선택도 중요합니다만 가솔에 사용하는 물의 산도 교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특히 응애 방지할 때는 물 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일반 농약 칠 때도 산도가 예, 기본 농약 희석에도 6.8 이하로 나와야 되지 그렇죠. 6.8 넘어가면은 방제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요새 뭐 농협이나 뭐 일본 농협방에서 뭐 산도 조절자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건 예. 농민들이 항상 잘 판단해서 구입하시면 되고 예, 자기 밭에는 특히 pH 측정기를 가지고 물 받기 전에 한번 일반 물에다 pH를 한번 검사해보고 농약을 다 해놓고 한 pH 검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 그래야 내가 방제력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행도로 했다가는 어떤 데는 잘 되었다가 어떤 데는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잘 이용해서 pH 산도 조절하는 기계는 뭐 인터넷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면은 뭐 영농에 뭐 많이 도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더운데 참 멀리 가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여기가 그 M26 작은 대목 포장이거든요. 예, 예. 제가 알기로 이 가수원이 예. 농가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7.3, 7.5 범위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와 같은 경우 약효가 많이 떨어지죠. 네, 당연히 약효가 많이 떨어지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지금 물 검사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예. 보시면 pH가 7.3에 아, 그렇습니까? 예. 7.3. 중탄산이 지금 236.4가 나옵니다. 아, 엄청나네요. 사실은 저희가 이거 중탄산 수치를 정상 범위는 한 50 ppm 정도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사실은 정상 수치보다도 한 4배 이상 그렇게 지금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 수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용수의 pH, 예. 농약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농약 pH가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농약 pH보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요소가
물속에 있는 중탄산입니다. 아, 중탄산. 예. 예. 그 중탄산을 어떻게 잘 분해를 해서 pH를 조정하느냐. 예.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아, 예. 결과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현장에서 또 가을 결과물이 예. 열매가 굵고 예. 많이 달리고 예. 많이 수확하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열매의 탄저병, 예. 열매의 견물이 썩은 병, 부패병이죠. 예. 벌레 피해, 순나방 피해, 심순나방 맞습니다. 피해. 맞습니다. 장마가 지금 뭐 종료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또 예. 7월 달에 어떻게 비가 올 수가 있고 또 그렇죠. 가을비도 아직 예측이 안 됩니다만 예. 잎이 낙엽돼 버렸다. 예. 이러면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물은 좋지 못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면서 방지하는 농약의 효과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보는데 예. 동일한 상표의 약재를 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결과물은 왜 이리 차이가 나는가? 예. 이게 이제 pH하고 중탄산이라는 물질인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농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pH가 7.3 정도 나오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pH가 7인 물에다가 농약을 타게 되면 예. 농약에는 그 반감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 반감기 예, 있죠. 농약이 예. 이제 물하고 만나는 순간 이제 가수분해가 되는데 예. 그때 pH가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H 7인 물에 농약을 타게 되면 24시간이에요. 딱 24시간이 지나자마자 반으로 줍니다. 그게 이제 반감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pH 8인 물에 농약을 탄다. 그러면 1시간입니다. 아. 1시간이 지나자마자 반으로 예. 줄어요. 예. 그럼 얼마큼 손해입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부터 저기 밑에 제주도까지 저희가 이제 물검사를 쫙 하고 다니는데 아. 강원도 정선에 가면 예. pH가 9까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가 아니고 예. 계곡물을 받아도 pH가 9까지 나와요. 아. 저희가 이제 가서 개도를 좀 합니다. 예. 물을 한번 재드리고 예. 이 pH 때문에 농약 효과가 같은 약을 쳐도 제대로 된 방제 효과를 못 얻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그 산도 조절제 그거를 이제 좀 첨가해가지고 항상 농약 살포하실 때 첨가를 해서 쓰셔라. 그래야지 제대로 된 방지 효과가 있지. 안 그러면 농약값도 사실은 비싸지 않습니까? 아유, 비싸죠. 그 농약 한두 번 덜 치는 것도 사실은 비용 절감도 있고 그렇겠네요. 또 한 가지는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농약을 또 한두 번 덜 치면 예.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이득이 있는데 그거를 좀 귀찮더라도 반드시 산도 조절제를 좀 넣어서 살포하시는 게 가장 예.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질 pH만 적정 농도로 잘 조정해가 살포하시면은 맞습니다. 농약 살포 횟수도 1, 2회 그렇죠. 줄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 대단한 거 사실이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그 옛날에는 뭐 30년 전에 뭐 28년, 29년 전에 보면은 예. 그 당시에 복숭아 심층나방 피해가 엄청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갈반 많았죠. 탄저 많았죠. 예. 그때 농약의 어떤 종류, 예. 성분들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질 pH는 엄두도 못 냈죠. 맞습니다. 그게 뭔가 그런 말조차도 못 했었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뭔지 몰랐고.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업 기술이 많이 진보됐다. 예.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도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충남 예산에도 사실은 사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예. 예산 쪽에도 사과가 많은데 그분이 농사 경력도 상당히 오래되시고 한 분인데 그 유독 그 농약발이 안 받는다. 진딧물이나 응애. 아 여기 지금 보면 진딧물이 아직 살아있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이걸 못 잡아가지고 사실은 농약이 제대로 요즘 농약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방제가 되는데 그분은 유독 이상하게 방제가 안 돼서 그분이 농사 경력도 있으신데 거의 폐농 수준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야, 심각하네요. 예. 그러다가 지역 농협에 가셔가지고 저희 이제 파워업이라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파워업. 예, 파워업.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산도 조절제로 나온 제품인데 그걸 가지고 추천받아갖고 치시니까 예. 바로 진디하고 응애. 그다음에 아까 복숭아 순나방 얘기하셨는데 예. 복숭아 순나방 기간이 좀 더 길어지더라. 아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 오히려 지금 전화위복이 되신 상황이에요. 아, 예. 그 정도로 이 농약 살포하는 데 있어서 pH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 제가 그분 가원 가가지고 용수 측정을 한번 해드렸더니 예. pH가 7.0이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그 파워업을 소개를 받으셔갖고 아주 농협 담당한테 아주 뭐 좀 감사의 인사를 좀 하셨다는 그런 사례도 있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예. 수질 pH 점검을 제가 많이 한 걸로 예.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질이 그 pH가? 대부분 이제 지하수를 많이 쓰시거든요. 예. 한 80~90%는 거의 알칼리수예요. 알칼리수. 지하수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표수를 쓰신다 그러면 좀 덜 할 텐데 예. 대체적으로 농가에서는 지금 지하수를 많이 쓰시거든요. 이 지하수를 많이 쓰시게 되면 특히 중형 관정일수록 알칼리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pH나 중탄산, 그 중형 관정 pH가 높다는 거는 물속에 중탄산 수치가 높다는 거거든요. 이 중탄산 수치를 어떻게 잘 분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산도 조절제로 대부분 흔히 사용하시는 것들이 뭐 질산, 뭐 목초액, 빙초산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은 질산이나 빙초산은 농업용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화학약품이나 아니면 공업용으로 이렇게 나온 제품들인데 그거를 자꾸 그 작물한테 혼용을 해갖고 살포를 하시게 되면 작물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시면 좋고 농업용으로 개발된 제품, 예, 그런 것들을 좀 쓰셔가지고 중탄산을 완벽하게 분해를 해서 pH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탄산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은 중탄산 얘기하면 중탄산이 뭐지?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중탄산은 화학기로는 HCO3입니다. HCO3. 예, 그래서 요게 쉽게 얘기하면 온천에 가시면 중탄산 표기가 돼 있어요. 중탄산 농업용수로 적합한 중탄산 수치가 50ppm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50ppm. 엄청나게 높죠. 그 온천 근처가 상당히 위험하네요. 맞습니다. 이 방제에 있어가지고. 이 알칼리수가 많이 나오는 알칼리수 많으니까. 석회암지대가. 아, 석회암지대. 예, 그래서 이제 정선부터 이렇게 그 강원도, 충북, 그 다음에 경북 이쪽이 다 석회암지대잖아요. 예. 그쪽에 계시는 분들 물이 대체적으로 알칼리수가 많습니다. 근데 갈반이 오니까 특히 산지형 가수원에 네. 집단적으로 발생하더라고. 맞습니다. 약을 쳐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 뭐 갈반이나 탄저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균제가 사실은 수화제들이 많잖아요, 또. 그렇죠. 예. 이 수화제를 타실 때 중탄산 많은 물에 수화제를 자꾸 타시게 되면 그만큼 분해 속도가 늦습니다. 잘 안 풀린다 그러죠, 소위. 그래서 어떤 분들은 SS기 가갖고 보면 그 수화제가 안 풀려가지고 SS기 바닥이 이만큼이 쌓인 분들이 계세요. 그게 사실은 다 손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중탄산 분해와 pH를 잘 조정을 해서 그런 수화제도 100% 용해가 되게끔 해서 결과적 탈출하는 게 중탄산이라 하는 그 성분을 예. 분해시키는 게 과제네요. 핵심이네. 맞습니다. 중탄산 분해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 유럽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도 사실은 알칼리수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이런 산도 조절제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물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아, 예. 결과적으로 중성, 즉 7.0. 이 되면 좋다는 말도 있는데 별 효과가 없죠. 약효가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7.0대를 중성으로 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사람한테는 7.0이 중성이 많습니다. 예. 근데 작물한테는 7.0이 중성이 아니에요. 예. 좀 알칼리도가 높습니다. 농약의 최적 조건 pH를 5에서 6 사이, 최초조는 4까지 낮추거든요. 그렇죠. 예. 아, 역시 풀약도 맞습니다. 조정해야 된다 하는 말이 맞네. 제초제는 좀 강산으로 했을 때 음. 제초 효과도 빠르게 나오고 제가 직접 뿌려보니 그렇더라고. 맞습니다. 예, 제초 예. 유지 기간도 예. 사실은 길게 예. 가져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4에서 6 사이를 가장 맞추는 게 관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pH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약효가 반감이 되니까 그 반감기를 잡아주는 거. 대체적으로 농약이 약산성으로 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막 7점대 물에다가 자꾸 약을 타시게 되면 그만큼 반감기를 반으로 줄는 시기가 빨리 오는 거죠. 그만큼 손해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지금 개선이 많이 됐고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도 네 밭의 수질 pH를 체킹하지 않는 분들이 맞습니다. 엄청 많은 것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큰 문제인데. 그래도 이 과수하시는 분들은 농약을 많이 치시고 SS기 치시기 때문에 그 pH에 좀 민감하세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뭐 밭작물, 밭작물의 문제, 특히 고추. 예, 고추 야, 재배를 하시는 큰 문제, 분들이거나 큰 문제. 예. 또 하우스 작물 하시는 분들 예, 예. 이런 분들 사실은 물을 모르고 재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도 그 작목반 단위나 아니면 농협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언제 물 검사를 좀 한번 추진을 한다. 그럼 저희가 이제 가갖고 물 검사를 좀 해드리는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예. 요새 우리가 보면은 뭐 연민 시비용 맞습니다. 또 뭐 작물 증진, 뭐 예. 착색, 칼슘 공급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긴 치는데 그것이 과연 이 표면 예. 또는 과일 표면에 도달해가지고 제 효과를 볼 것인가? 그렇죠. 그게 과연 수질 pH하고 관계됩니까? 어떻습니까? 아, 관계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 영양제 많이 치시잖아요. 네, 농약하고 혼용을 많이 하시는데 영양제도 사실은 아까 그 중탄산 많은 물에 영양제를 혼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효과 반감됩니다. 그냥 흡수를 못해요. 예. 네, 그래서 pH를 영양제도 마찬가지고 농약도 4에서 6 사이로 맞췄을 때 가장 흡수력이 좋은 pH다.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침하고 저녁 그렇죠. 습도가 다소 있을 때 치는 것이 저온 다습 쪽. 저온 다습 때 효과가 좋다. 맞습니다. SS 분무기는 예.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SS기 분무기는 뭐 저보다 사실은 농가분들이 더 잘 아시거든요. SS기 분무기 제일 중요한 게 암량을 가장 체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SS기 노즐이 미세 노즐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미세 노즐 때문에 알게 모르게 미세 노즐이 막히면 압이 잠깐 증가를 해가지고 약이 제대로 살포가 안 되는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산도 조절제를 꾸준하게 농약 칠 때마다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러한 미세 노즐이 막히는 현상
그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가 있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산도 조절제는 물론 작물의 농약이나 비료 효과도 좋게 해주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재. 그 아까 SS기 같은 그런 미세 노즐의 막힘 현상을 미연에 방지를 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현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노즐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노즐 구멍이, 동전 구멍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이것이.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또 관련 자료들을 많이 검토해 보니까 예. 우리나라 그 방제 효과, 예. 결과적으로 농업 용수, 즉 물의 pH의 중요성, 예. 여기 관련된 논문이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몇 개 안 됩니다. 논문 자체가. 근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농가분들이 이제 실제 체험이죠. 실제 사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 반드시 이 산도 조절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이제 기후가 이상 기후가 되다 보니까 정말 고온기도 계속되고 그다음에 장마, 이 극심한 장마, 가뭄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면 이런 병해충들이 사실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내성도 많이 생기고. 맞습니다. 예. 그럴 때 내성도 많이 생기고 예. 그럴 때 반드시 요 아까 말씀드린 산도 조절제 중탄산하고 pH를 분해를 시켜서 제대로 된 용약을 치시는 게 이상 고온 기후, 예, 이상 기후에. 예, 이상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 쉽게 간과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 예. 내 밭에 사용하는 농업용수, 즉 이 물에 대해서 맞습니다. 다시 한번 재정은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방지하기 전에 응애의 개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요. 많았어요. 수질 pH가 7.3, 7.4가 나왔는데 수질 산도 조정제를 같이 첨가해가 방지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산도들 안 넣고 그래도 한 달 버틸 줄 알았는데 예. 한 달 못 버티네요. 지조는 응애 알만 사멸시키는 작용 기작이 있고 인시표는 알과 성충 이란 그 작용 기작이 있거든요. 제가 늘 강조드렸던 그 시기마다 약제의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 그 선택된 약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 가수원에 사용하는 농업 용수, 즉 물 pH를 반드시 5.5에서 6.5, 6.8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끔 조정해줘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 과거에 해보시니까 그래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죠. 많죠. 그럴 때는 목책을 꼬박꼬박 했었죠. 아, 예. 그럴 예. 때는 산도들 잘 없었기 때문에 없었죠, 맞아요. 목책을 꾸준히 5월 중순부터 계속 목책을 넣고 쳤죠. 예. 근데 원래 금년대는 그 목책을 빼고 깜빡하셨구나. 원래는 이게 응애가 이제 실패작이 돼버려가지고 예.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사먹어지면서 응애를 먹으면 처음이네요. 그 제가 지금 뭐 잎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큰 문제. 지금도 잡아주시고 또 제가 강조드렸던 뭐 비크링 있잖아요. 마그네슘 플러스 그렇죠. 동화 사물 촉진되는 그런 기능성 어떤 그런 것들을 살포하시면 상당히 엽록소가 좋아집니다. 이게 밝아지고 잎이 밝아지고 두꺼워집니다. 잎이 기능 빨리 해보시게. 예,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필요시마다 우리가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 수질 조정제 혹시나 가져오셨습니까? 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여기 지하수지요? 대형관에서 받아온 겁니다. 대형 관지요. 지하수인데 예, 예. 한 200m 뚫었습니까? 얼마 뚫었습니까? 170m 뚫었다고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 그 물을 퍼가지고 작은 용기 담아가지고 예. 한번 희석 배수를 맞춰가지고 예,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이동하시죠. 예. 가시죠. 자, 수질 pH를 직접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한 1리터 되거든요. 1리터네, 그죠? 예, 예, 예. 예. 한번 재보겠습니다. 예. 희석 배수를 조정해서 예. 일단은 원수 pH를 먼저 재보고요. 예. 예. 요거를 지금 제가 너무 깊어가지고 예. 거기다 일단 담아가지고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점대로 바로 올라가죠. 7.2, 7.3 정도 찍히네요. 7.3이네요. 예. 자, 7.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pH도 중요하지만 예. 더 중요한 중탄산을 한번 측정을 중탄산. 한번 해볼게요. 예. 측정기가 다르네, 그죠? 맞습니다. 요거 이제 중탄산은 저희가 이제 센서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중탄산이 범인이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시약을 넣고 하기 때문에 일반 뭐 기관에서 이렇게 중탄산 측정을 잘 안 해줍니다. 저도 요거 그걸 하는 걸 잘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재드리면 시약을 넣기 때문에 음. 오차 범위가 좀 많이 없다. 아, 예. 간이 측정기지만 믿을만한 기계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뭐 간이 할 수밖에 없지 뭐. 그렇죠. 바쁜데 그거 뭐 맞습니다. 다 찾아갈 수 있나? 상부 측정기는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지금 나오니까 맞습니다. 수치가 이렇게 보시면 일단 색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중탄산이 높다는 건 저희가 이제 물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색깔만 보도 알거든요. 아, 그러네. 예, 이렇게 보면 좀 진하죠, 색깔이. 녹색을 나타내네. 약간 좀 진한 녹색으로 예, 나오거든요. 그렇네요. 예. 예. 요러면 중탄산이 좀 많이 함유가 돼 있는 아, 겁니다. 높다. 예, 그래서 경험상 봤을 때.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요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단위가 ppm 단위이기 때문에 예. 지금 182 나오거든요. 예, 182 이제 나옵니다. 예. 여기다 저희가 중탄산을 1.2를 곱합니다. 공식이 있거든요. 예, 예. 1.2를 곱하면 218.4가 나옵니다. 아, 그런데요. 예. 계산기에 예. 보시면. 아, 예, 예. 그래서 아까 정상 범위가 한 50ppm 저희가 보는데 218.4가 나오니까 거의 4배 이상. 5배네. 네, 4.5배 정도. 420. 예. 그죠? 그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럼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엄청 높은 겁니다. 이게 여기 물에는 음. 알칼리도가 상당히 높다. 아, 알칼리성 높다. 그리고 요거를 뭐 측정기 없이 간이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예. 농가에서 왜 커피포트에 물 끓이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커피포트 안에 좀 허옇게 앉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그럼 예. 섞여서 그렇더라고. 그 물은 저희가 측정하면 반드시 알칼리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걸 보시고 아 우리 집 물이 만약에 측정기가 없다. 그래서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는데 계속적으로 거기에 뭐 하얗게 이런 결정 나와요. 석회 예. 성분이 나온다. 그러면 그 물은 사실 알칼리도가 높기 때문에 산도 조절제를 좀 더 많이 넣으시고 그다음에 식수는 안 쓰시는 게 좋다. 저도 커피 포트에 물을 퍼가지고 커피 한 잔 끓여 먹고 난 다음 나중에 며칠 후에 보니까 포트 바닥이 하얗더라고. 하얗죠. 예, 그래서 주의하시면 돼요. 네. 예. 중탄산이 높고 수질 pH가 높게 나왔네, 그죠? 맞습니다. 아, 정 과장님 여기 물이 예. 아까 pH가 7.3이고 중탄산이 200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여기를 한 0.8g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0.8g. 그럼 20단말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한 200g. 약 200g 됩니다. 예, 예, 예. 20단말에 200g 예. 환산해 가겠습니다. 예. 조금 넘어가지고 20단말에 예, 200g 기준 해가지고 맞습니다. 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8 맞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 이거를 여기다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수질이 참 중요하다. 약효 문제 때문에 조정 안 하고는 고생하지, 기름 내버리지, 약값 내버리지, 비용 고지, 3대 4대 피해가 온다니까.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예, 건강도 문제고. 예. 예. 농가분들 건강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농가분들 건강 아닙니까 또. 몇십 년 약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약 중독도 위험이 있고. 이거를 다 용해를 이거 사실은 잘 용해도가 엄청 좋습니다. 이때는 한 670g 녹거든요. 예. 예, 그만큼 잘 녹는 그냥 지금 제가 지금 빨리 하기 위해서 잠깐 저었는데 그냥 SS기 넣을 때는 털어 넣으시고 물 받고 약 타시면 됩니다. 자, 요 핸드 체크 해봐야 예, 되겠네요. 요거 이제 요걸 여기다 덜어서 다시 체크를 자, 한번 다 녹았기 때문에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후에 예, 얼마나 이제 pH가 조절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3이었지 않습니까? 예. 한 6.0까지 떨어지죠. 5.5, 예. 5.9, 5.8, 5.7, 5.6, 요 정도로 떨어지면 아마 농약 5.5. 치시는데 최적의 pH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런데요. 자, 5.5에서 5.8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최종 5.5로 나왔습니다. 예. 약효에는 가장 좋은 수치네요. 맞습니다. 아, 요걸 또 중탄산을 한번 또 얼마나 분해가 됐는지 아까 중탄산이 16 정도 216이었죠. 나왔죠. 예. 자, 중탄산 가장 수질 pH 주범 맞습니다. 중탄산이 어떻게 조정됐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C2면은 측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색깔을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는 좀 진한 녹색, 좀 예. 거무스러운 색이 나왔잖아요. 예. 지금은 좀 약간 맑은 녹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쓸개.
연한 쓸개. 연한 쓸개색입니까? 맞습니까? 제 쓸개를 보지 못해가지고. 자, 중탄산수 조정 효과 얼마 조정된다고? 28 정도 나오죠. 28이면 그럼 엄청 많이 떨어졌죠. 아, 그만큼 엄청 중탄산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 예, 그 중탄산 분해를 그만큼 잘하는 거거든요. 예. 33.6 나오는 겁니다. 33.6 ppm. 33.6. 예, 그리고 제가 아까 50 ppm 정도 정상 수치를 봤는데 예. 그보다 약간 좀 더 떨어졌으니까 다운되네요. 완벽하게 다운이 됐다. 과수든 일반 바짝물이든 물 500리터 기준해 가지고 예, 약 한 200g 200g 이으시면 농약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 맞습니다. 현장에 많이 다녀보셨죠? 나름 다녀본 편입니다. 현장에 많이 다녀보시니까 수질 pH 농도를 조정하고 조정하지 않고 방지하는 가수원 예. 차이가 어떻습니까? 해마다 이제 지역 농협이라든지 농가 장목반 대상으로 용수 검사를 다니다 보면 이 피드백을 그 다음 해가 되면 명확하게 농가들께서 해주시는 편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농가께서 용수 검사 시에 찾아오셔가지고 봉화에서 한 사례가 있었는데 작년에 내가 응애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뭘 안 넣었더라. 그러니까 올해 용수 검사한다고 해서 농협에 왔다. 그래서 내가 파워업을 쓰다가 작년에 응애가 별로 안 심해서 안 썼는데 그 해 이제 뒤에 응애 때문에 애를 많이 먹으신 거죠. 그만큼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이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바로바로 눈에 방제를 하고 나서 결과가 보이다 보니까 효과를 조금 빨리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농가들이나 주변 소개를 받고 아니면 농협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보신 농가분들께서는 그만큼 시중에 있는 빙초산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전하고 작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제품이다. 수질 pH가 그만큼 뭐 영양제든지 농약이든지 식물이 흡수하는 데 있어서는 pH 조절이 결정적이다. 요번에 한번 그 pH 검사를 의뢰해가지고 오신 결과, 내가 보기보다 깜짝 놀란 게 나는 그냥 간행도로 pH만 검사해도 농약 치는 걸로 했는데 중성탄이 있었던 걸로 꿈도 못 봤는데 앞으로는 이게 농가 경영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뭐 비품 없이 탄저 없이 잘 관리되면은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막 큰 거 많이 배우고.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수원의 수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질 pH가 농약과 잘 궁합이 맞느냐, 잘 궁합이 맞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농약 방제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질 pH를 점검 후에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7.0, 7.5, 8.5 이상이 된다면 동일한 약제를 살포해도 방제 효과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탄저가 많고 갈반이 많고 응애가 잘 잡히지 않는 주요 원인이 바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 수질 pH에 있습니다. 반드시 수질 조정제를 첨가 후에 살포하시면 방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